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표의 5회차는 세리에 A 8경기, 분데스리가 8경기입니다. 지난 4회차는 큰 이변 없이 26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오며 개별 2,700여만 원의 당첨금을 타셨습니다. 제 멤버십 회원이신 동윤님이 3등 적중하셔서 인증샷을 보내주셔 올려놨고요. 구독자이신 상봉님이 3회 4회차 연속 4등에 적중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첨금이 크진 않지만 축하드리고 둥수에 들었으니 이제 1등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5회차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큰 전력 차이가 나는 4-5경기를 제외하면 비슷한 전력의 애매한 경기들이 9경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투폴보다 단통에서 적중이 중요한 매치입니다. 4-5개의 본인 픽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세리에 A 5위 아탈란타와 16위 우디네세의 매치입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리그 프로시노네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하며 최근 3승 1무 1패로 상승세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1승 2무 2패로 흐름은 안 좋고요. 최근 상성은 1승 3무로 아탈란타가 우세한데 최근 맞대결 3무승부 중으로 배당은 1.49대 6.43의 정배당입니다. 아탈란타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공격의 루크먼이 나이지리아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우디네세에는 중원에 자칼비졸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고요. 현재의 배당을 보면 아탈란타의 큰 차이의 정배당인데요. 양팀 맞대결을 분석해보면 상성에서는 직전 맞대결도 그렇고 대등합니다. 직전 맞대결은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 무승부 배당이 3.40이었고 양팀 배당은 우디네세의 홈 경기로 3.47대 2.14로 역배당이었지만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우디네세가 전력이 떨어지며 순위도 많이 하락했지만 3경기째 무승부로 유독 우디네세가 아탈란타에게 강한 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전 11월 맞대결을 보면 전체적인 점유율은 45대 55로 아탈란타가 앞섰지만 기록에서는 우디네세가 앞섰습니다. 전반 PK를 얻고 실축으로 골을 못 넣었고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결정적 기회도 우디네세가 많았습니다. 선취골도 전반 막판 우디네세가 넣었지만 후반 91분 극장골로 동점골을 먹으며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무승부를 하고는 있지만 우디네세는 아탈란타에게 13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3백을 쓰는 양팀은 한 경기에서도 전세가 여러 번 바뀌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과 상성을 고려하고 우디네세의 장기간 승리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탈란타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분데스리가 11위 볼프스부르크와 17위 켈른의 매치입니다. 볼프스는 직전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경기 무승부를 하며 이전 2승 4패의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켈른은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2무 3패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볼프스가 앞서 있고 볼프스가 2연승 중으로 배당은 1.83대 4.25로 정배당입니다. 볼프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으로 중원의 마제르와 바쿠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켈린에는 공격의 지안루카, 다비젤케, 중원의 카인즈의 부상이 있고 역시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볼프스의 직전 하이덴하임전을 보면 전반 7분 만에 선취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경기 내내 수비의 중심을 두며 공방전이었던 모습으로 이렇다 할 결정적인 기회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켈른은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4골을 먹고 대패했는데 생소한 4-2-2-2 포맷을 쓰고 있는데요. 점유율은 조금 앞섰지만 이른 선취골을 먹고 공격으로 나섰기 때문이었는데 라인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
양 사이드의 돌파를 자주 허용하며 크로스에 취약해 많은 골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양팀 저조한 득점력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8경기에서 0.88과 0.33으로 켈른의 득점력은 심각합니다. 팀 내 최고 득점자가 5득점의 다비 젤케로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매치 득점력은 더욱 떨어질 거로 보이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2점으로 실점도 올라가고 있어 최근 원정 1승 2무 5패로 부진합니다. 볼프스도 최근 홈 2연패로 부진한데 대신 득점력은 홈에서 1.5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 공격의 조나스가 시즌 후반기 2경기에서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번 매치 홈 경기에서 득점력을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분데스리가 13위 브레멘과 6위 프라이부르크의 매치입니다. 브레멘은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3연승 후 1패 1무로 주춤하던 흐름에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하고 최근 맞대결 3연승 중인 프라이부르크인데 그러나 배당은 2.45 대 2.82의 큰 차이는 없는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브레멘에는 수비수 밀로스의 부상이 있고 중원의 나비 게이타가 기니 국대 차출이 있고요. 프라이부르크에는 수비에 필립의 부상이 있고 센터백 마누엘 굴두가 직전 호펜하임전 퇴장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중원의 도안니츠가 일본 국대로 소집되었습니다. 3위 포메의 브레멘은 직전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면 점유율에서는 7대3으로 주도권은 내주었지만 측면 돌파를 통한 여러 번의 기회를 만들며 내용면으로는 대등한 경기를 했고 몇 번 안 되는 기회에서 선취골 후 5백으로 강력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직전 호펜하임전을 보면 4-1-3-2 포메로 공격에 무게를 두고 줄기차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만큼 실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처럼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전통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꺾은 기세가 이번 매치까지 이어질 걸로는 보이는데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에 역습으로 대응할 브레멘의 좌우측 사이드백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에서 사이드 돌파 후 골을 넣었던 우측 사이드백 바이저의 활약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좌측 센터백의 공백을 공략한다면 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브레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분데스리가 3위 슈투트가르트와 4위 라이프치히의 매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보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로 최근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직전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2연패로 최근 2승 1무 2패로 역시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라이프치히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2.71 대 2.44로 차이 없는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공격에 실라스가 콩고, 지라시가 기니, 중원에 정우영이 한국, 이토 히로키가 일본 국대로 소집되며 공격의 공백이 큽니다. 라이프치히는 부상 선수는 없고 중원의 아마도 하이다라의 말리 국대 소집이 있고요. 양팀 흐름이 안 좋은데 슈투트가르트는 국대 차출로 영향을 받으며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2연패 경기에서 한 골로 득점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보면 역습 시 공격수 오펜다의 빠른 발이 효과를 발휘하며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전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코너킥 등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시 공중볼 낙하 지점을 놓치며 2실점하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약해진 마무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겠지만 라이프치히의 빠른 역습에 이른 선취골을 내준다면 난타전이 될 매치로 상성에서도 5대1, 4대0 등 평균 두세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세리에A 3위 AC 밀란과 8위 볼로냐의 매치입니다. 밀란은 직전 우디네세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4연승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3연승 후 1무 2패로 상승세가 꺾였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밀란이 우세하고 배당은 1.70 대 5.06으로 정배당입니다. 밀란의 주요 선수의 부상으로는 수비수 플로렌지와 피카요 토모리, 말릭 티아우가 있고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중원의 베나세르가 알제리 국대로, 축구 해제가 나이지리아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볼로냐에는 공격의 은도에 중원의 알렉시스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로는 중원의 오사마엘 아조우지의 모로코 국대 차출이 되었습니다. 밀란의 최근 상승세는 공격의 지루, 레앙, 플리식 등의 폼들이 좋고 공격진에 힘을 싣고 있는 풀백 테오의 활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밀란의 공격 패턴은 우리가 잘 아는 토트넘의 패턴과 비슷해 풀백이 공격에 적극 가담하는 시스템인데 최근 밀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볼로냐는 하위권 팀들인 칼리아리, 우디네세의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더욱 안 좋습니다. 상성에서도 16경기 밀란전 승리가 없어 상승세의 밀란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AC밀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리에A 12위 제노아와 14위 레체의 매치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살레르니타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무승부 후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레체는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1무 4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제노아가 우세한데 직전 맞대결 이외에는 2020년 상성으로 직전 맞대결에서는 레체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고 배당은 2.07 대 4.07로 제노아에게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제노아에는 부상 선수도 국대 차출도 없는데 주전 센터백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겨울 시장을 통해 이적했지만 이적으로 인한 실점률에서도 큰 영향 없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레체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국대 차출로는 공격에 라멕반다가 잠비아 국대, 중원에 함자라피아가 튀니지 국대로 차출되는데 주전 선수들로 전력의 공백이 있을 걸로 보이고 수비에 토우바가 알제리 국대로 차출되었지만 주전은 아니기에 수비에 공백은 없습니다. 제노아의 직전 살레르니전을 보면 3백들이 수비 시 골대 가까이도 너무 내려앉아 상대의 중거리 슛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전반 2분 만에 상대의 컵백에 아크서클에서 슛으로 골을 먹었는데요. 점유율에서도 6대4로 밀렸는데 전반 13분 만에 투톱 레테기의 동점골로 일찍 따라잡았는데 후반 상대 수비의 어이없는 핸들링 반칙으로 57분 PK골로 앞서가면서 문을 굳게 잠그며 진땀승을 하는 모습에서 이적한 드라구신의 공백이 조금은 있어 보였습니다. 레체는 원정 10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유벤전은 강팀을 맞아 전력 차이를 실감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볼 점유율이나 스탯에서 대등한 경기를 했고 마무리에서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했던 경기였습니다. 원정 3연패 중인 레체가 최근 부진한 흐름이 이번 매치에서 끊어낼지가 주목되는데요. 유벤과의 홈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원정 경기에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드라구신의 공백이 느껴지는 제노아인데 퇴장이나 PK의 변수가 없다면 레체의 원정 무승과 2연패를 끊을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제노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분데스리가 15위 유니온 베를린과 18위 다름슈타트의 매치입니다. 유니온은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슈타트는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11경기 승리가 없이 최근 2무 3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63 대 5.56으로 정배당입니다. 유니온의 주전 선수의 부상은 없고
중원의 아이사가 티니지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다름슈타트에는 중원의 마티아스와 마빈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유니온은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3-1-4-2로 작정하고 수비 축구를 하며 버텨봤지만 전력의 한계로 무릎을 꿇었는데요. 간혹 펼쳐지는 공격은 매서워 보였습니다. 다림슈타트는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보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데 초반 기선을 놓치며 따라잡는 입장에서 승리를 여러 번 놓치는 모습인데 선제 2골을 먹고부터 전방 압박을 통한 공격이 94분 극장 동점골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진즉부터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74회 승무패에서 호펜하임과의 경기 분석 시에도 선취골을 먹고 따라가고 하며 3-3으로 무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공격에 비해 수비의 허점이 많은 게 성적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치 바이에른 뮌헨전처럼 유니온의 수비력이 살아나온다면 다름슈타트는 선취골을 먹게 되면 따라 붙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3-1-4-2 포메로 3백에서 양측면의 선수들을 많이 두고 있어 계속되는 역습에 고전을 할 수 있는 다름슈타트로 생각됩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 A 6위 라치오와 9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양팀인데 이번 시즌은 부진합니다. 라치오는 직전 리그 레체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4연승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슈퍼컵 준결승에서 인테르 원정에서 3-0으로 완패하며 탈락했고요. 나폴리는 직전 리그 살레리나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직전 1무 2패 3경기 무승을 끊었지만 직전 슈퍼컵 2경기 준결승에서는 피오렌티나를 3-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화요일 결승전에서 인테르에게 1-0으로 패하며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나폴리가 앞서 있지만 최근 맞대결은 라치오가 2연승 중에 있습니다. 배당은 2.28대 3.36으로 정배당을 주었고요. 라치오는 부상 선수는 없고 국대 차출도 없습니다. 나폴리에는 수비수 마티아스와 나탄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키플레이어 오시멘이 나이지리아 국대로 중원의 잠보 안기사가 카메룬 국대로 차출되며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라치오는 리그 레체와의 경기에서도 리그 하위권인 레체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직전 슈퍼컵 준결승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는 불안한 수비로 3골을 내주며 패했는데요. 수비에서의 빌드업이 끊기며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나폴리는 에이스 오시멘과 키플레이어 안기사의 공백에도 슈퍼컵에서의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피오렌티나를 3골로 완파하고 올라간 결승에서 인테르를 만나 경기 중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요. 후반 59분 공격수 시메오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로 주도권을 내주며 90분 인테르 공격수 라우타로에게 극장골을 먹고 패했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경기력은 리그에서 4연승은 했지만 슈퍼컵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는 감독 교체 후 버프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조직력이 차츰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정 3연패 중인 나폴리이고 홈에서 최근 2연승이고 8경기 6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라치오를 고려하고 양팀 15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고려해서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라치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리에 A 4위 피오렌티나와 2위 인테르의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우디네스와의 홈 경기에서 2-2로 비기며 3연승 후 1패 1무로 흐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테르는 직전 리그 문차원정에서 5-1로 대승하며 2연승으로 최근 6승 2무이고 14경기 패가 없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슈퍼컵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라치오와 나폴리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인테르가 우세하고 배당은 4.06대 1.89로 역배당입니다. 피오렌티나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공격의 쿠아미가 코트 디바르 국대에 차출되었습니다. 인테르의 부상 선수는 없고 국대 차출 선수도 없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최근 흐름은 안 좋은데요. 리그 하위 팀들인 16위 우디네세와 비기고 15위 사스올로에 패했는데 직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도 선취골을 먹고 고전하며 무승부를 하는 모습에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부진해 보였습니다. 인텔의 상승세는 슈퍼컵 우승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는 리그 우승이 목표일 텐데요. 공격수 라우타로가 리그 18골로 독보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튀람과 하칸 차라노글루가 받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이기는 하나 10경기 원정패가 없이 6승 2무를 하고 있는 인테르의 상승세를 피오렌티나가 막아내기에는 최근 경기력을 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피오렌티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